그래서 오늘은 1970년생 57 개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의 초년과 중년 그리고 말년으로 가는 삶은 좀 어떤 삶일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70년생 경술생 분들 올해 이제 병원년에 57세이신데요. 이런 분들의 사주적인 특징을 보자면 정말 우리 경술생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달릴 줄밖에 모르는 사주팔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운이 따라줬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때까지 사실 요 몇 년 동안은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집에 매매나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정말 운이 막힌다든지 사업적으로 뭐가 잘 안 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보이고, 올해는 정말로 이 분들의 제2의 전성기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올해부터가 딱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과거에 삶이 좀 몇 년 동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었을까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운이 안 받쳐줘서 노력하는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초년, 중년, 말년 운으로 본다면 이런 분들은 말년 운이 굉장히 좋은 분들로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초년, 중년에 좀 고생한 만큼 말년에 그래도 어떤 그 고생에 대한 덕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뭐 띠별 운세라는 게 매 띠마다 혹은 매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술생 분들 올해부터가 정말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힘듦을 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생님께 표현 같은데요. 네. 올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좋아지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금전적인 부분이 풀려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이 여유로워지면서 마음의 여유까지 같이 따라오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경술생 분들, 70년생 분들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 편이세요. 예를 들면 뭐 가족이면 가족, 뭐 정말 지인이면 지인, 이분들이 의리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뒤통수도 좀 많이 당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좀 되면서 이분들이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신의 공소로 금전운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 상황으로 금전운이 다양할 텐데요. 금전운이 왜 좋아지게 되는지도 설명 가능할까요? 네, 막혔던 운이 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딘가에 묶어놨던 돈, 혹은 빌려줬던 돈, 혹은 묶어놨는데 해결이 안 됐던 돈, 혹은 어디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올해는 좀 술술 풀려나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음력으로 6월, 7월을 넘어가면서 더 좋은 운의 상승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운기가 더 활발해진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하반기 중에서도 월이 있잖아요. 네. 과연 몇 월이 이분들에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음력 6월, 7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운이 왔는데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운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과 태도들이 있어야 할까요? 운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내 운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내 운의 흐름을 잘 알고 그때그때 좀 발빠르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매매다 라고 한다면, 매매에 있어서 내가 팔릴 시기를 놓친다면은, 혹은 살만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놓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이 딱 왔을 때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능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력 선생님이 6, 7월 뽑아주셨는데요.
그 운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선 디테일한 점사가 필요하겠죠. 그럼요. 어쨌든 같은 우리 경술생 분들이라도 집안에 뭐 예를 들면 상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 그 운을 다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하게 또 점사를 봐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7수에는 성주운이 든다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해 이 대운을 잘 받으시면서 성주운도 잘 받고 하게 되시면은 여러분 집안이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경술생분들 이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만 올해부터가 이제 시작이고 올해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한 5, 6년 동안은 그래도 내가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내 금전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말로 열심히 하시던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거잖아요. 맞죠? 딱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네. 신도 귀신도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내 삶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정말로 이런 백화점에서 세일즈 멘트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시계를 차면은 그 시간을 금같이 보내실 거예요. 뭐 좋은 구두를 신으면은 뭐 그 좋은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도 내 환경의 변화, 내 모습의 변화, 그리고 나를 신경을 써주는 것,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너무 망했어,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시지 마시고 일단은 뭐 그게 꼭 명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단정하게 나를 가꾸고 그리고 기다리는 태도로 임하시면은 그래도 올해는 대박 나시기를 호스트령 또한 열심히 빌겠습니다. 오늘은 1966년생 61살 말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일단은 초년과 중년의 삶 그리고 말년의 삶은 좀 어땠는지 과거의 삶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병호생 분들은요 항상 급해요. 급하다는 것이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 같은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병호가 화의 기운이 응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말띠분들의 생을 쭉 보면은 초년에 좀 고생하시는 말띠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급한 게 또 말띠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빨리빨리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말띠분들은 그만큼 또 금전의 손재수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사실 너무 많은 게 우리 말띠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말띠여서 잘 압니다. 네. 네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우리 병호년에 태어나신 우리 병호생 분들께서 올해는 조금 몸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요. 항상 우리가 어쨌든 61세 주기로 이렇게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온다는 게 병호년이고 병호해에 태어난 분들이다 보니까 올해는 몸으로 좀 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나와요. 이때까지 너무너무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 항상 우리가 열차에도 좀 쉬었다 가는 구간들이 있지 않으면 몸이 다치기가 쉽고 어찌 보면 열차가 고장나기가 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하면은 천운을 잡을지 아니면 꼬꾸라질지가 딱 결정이 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말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내가 이때까지 읽어왔던 것들을 다 없애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건 천차만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올해 병호년의 공수가 나왔는데요. 이거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 인덕과 금전의 어떤 쌓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은 정말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막상 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로울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내 이 타는 속마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더 답답함이 있으셨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돈 또한 들어오는 돈은 있지만 나가는 돈도 그 비례한 만큼 나갔기 때문에 돈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올해부터는 어찌 보면 돈이 모일 수 있는 기운이 좀 들어오고 그럼에 따라서 사람도 조금 더 모여드는데 내가 여기서 마음을 너무 열지 못하고 너무 이때까지 하던 대로 좀 방어를 치고 사람을 대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오픈된 마인드로 여유를 가지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두 가지 신의 공수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올해 몸을 조심해야 된다가 첫 번째 신의 공수였어요. 네. 몸수가 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건강 쪽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말띠 분들은 허리 혹은 뼈, 관절 이런 쪽이 쉽게 다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관절 혹은 작은 뼈라고 하죠. 우리가 치아 쪽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음력으로 3월달, 4월달쯤에 좀 다칠 수 있는 기운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말년을 책임질 천운을 잡을지 아니면 꼬꾸라질지가 정해진다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을사생 분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올해는 병오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오생 분들이 생각보다 큰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 큰 기회 옆에 함정이 또 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리 분별을 잘 해야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이때 선택을 잘못하게 된다면 평생 동안 내가 그 힘듦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힘듦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내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 병호생 분들이 머리는 참 좋으세요. 근데 내가 과열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좀 쉬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는 내가 정말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천운을 잘 잡게 되면요, 인생에 어떤 변화와 기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는 참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정말로 내가 투자한 곳이 대박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모아놨던 돈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한다든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운은 보통 몇 월 달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될까요, 올해? 몇 월 달에 많이 들어오냐라고 따져봤을 때 가을 운서부터 겨울 운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한번 조금 선선해질 때쯤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봐도 늦지 않는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선 디테일한 점사가 필요하겠죠? 그럼요. 병호생 분들이라도 사람마다 또 운은 다 다른 것이고 상황마다 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디테일한 점사가 또 궁금하시다면은 호스토령을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그 천운 잘 잡아서 말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행복하세요.